이곳은 사회복지시설인 공생원입니다. 공생원은 여기에 계시는 두 분, 윤치호 선생과 윤학자 여사 두 분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금까지 이어온 곳인데요. 이분이 바로 윤치호 선생이시고 전도사님으로 활동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 바로 이 뒷산이 바로 유달산이고요. 아까 봤었던 양동교회, 이 유달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 넘어가 양동교회요. 이 바다 쪽, 이쪽이 바로 공생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공생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28년에 7명의 집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으로 공생원이 시작하죠. 그렇게 1928년에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서 공생원을 시작할 때 참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니까 이 목포 지역에서 윤치호 선생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이 여러 군데에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돈을 내면서 희사를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당시에 윤학자 여사, 여기 보면 타우치 찌찌꼬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우치는 이제 일본 성이고요. 찌찌꼬라고 하는 것이 학자를 이 찌찌꼬를 번역하면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이름이 찌찌꼬인데 이걸 그대로 한문을 쓰면 학자가 된 거고요. 원래 아버지 성은 타우치인데 남편이 윤 씨였기 때문에 윤학자라고 이름을 이제 성을 개명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윤치호 전사가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이 찌찌꼬 학자 씨가 젊은 청년의 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찌찌꼬가 어떻게 목포에 살게 되었는가? 당시 목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98년에 개항장이 됩니다. 개항장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거기는 치외법권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그곳은 조선의 군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살면 미국인들에 대한 치외법권, 여기처럼 일본 사람들이 살면 일본 사람들의 치외법권이 형성되어서 마치 일본처럼 마음껏 살 수 있는 공간이 목포 지역 내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개항장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거기에 누가 따라 들어오느냐, 대표적으로 기생들이 따라와서, 일본 기생들이 따라와서 기생촌이 형성이 되고, 또 일본 사람들 자치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일본 경찰이 들어오고 일본 군인들이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과 조선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종교인들도 따라옵니다. 근데 윤학자 여사의 아버지 따우치 씨는 장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윤치호 전사가 하는 이 사역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타우치 찌찌꼬가 공부는 학교만 갔다 오면 윤치호한테 와가지고 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둘이 결혼하게 되죠. 아버지나 어머니는 굉장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점점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유교가 딱 터졌습니다. 유교가 터졌을 때 여기에 이제 의용군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윤치호 전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광주에 올라갑니다. 광주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그래서 집을 나갔는데, 그렇게 광주에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행방불명되고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 전사의 그 생사를 보면 1909년 6월 13일생이고 돌아가신 때가 1951년 1월 26일인데 이게 돌아가신 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쯤 되었을 것이다. 혹은 집을 나간 날이다. 그래가지고 1951년 1월 26일이 그의 사망일이 되는 겁니다. 졸지에 남편이 사라져버리고 윤학자 여사 혼자만 남아가지고 아이를 돌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돌볼 때 의용군이 내려와서 보니까 일본 여자가 여기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이 일본 여자가 조선에 왜 남아있느냐. 그래서 당시 북한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었는데, 그래서 윤학자 여사를 죽이려고 잡아서 가는데 목포 시민들이 그 당시에 윤학자 여사는 아니다.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의용군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드디어 윤학자 여사가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6.25를 넘기고 이 자리에서 공생원이라는 것을 계속하게 되는데, 공생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약 3,000명가량으로 아이들이 확 불어납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이곳에서 돌보고 있었고요. 그 현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학자 여사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몇 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말을 쓰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일본 옷을 입지 않겠다. 세 번째는 일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완벽한 한국 사람으로 살려고 해서 이 여인이 입은 옷도 한복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본 음식을 먹지 않고 일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일본 총리가 이 공생원을 알고 나서 자기 나라로 수상관저로 초대를 했을 때 일본을 간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 거의 가지도 않고 일본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또 한 가지, 이 윤학자 여사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큰아들이 윤자, 기자, 그래서 윤기라고 하는 아들을 키웠는데, 그 윤기가 쓴 책이 어머니는 바보야 라고 하는 책이 홍성사 믿음의 글들 7번 시리즈 33권째에 있는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책에 윤기라는 분이 서술하기를, 엄마,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엄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을 때 어머니는 나를 키울 때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서 떨어뜨려서 데리고 자거나 안아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어머니가 계시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학교 다니고 함께 자랐다. 그래서 아이들과 공동생활합니다. 어머니가 철저하게 아이들과 똑같이 키웠던 분이 바로 윤학자 여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정말로 아들이 맞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고아를 자식처럼 돌봤던 분이 바로 윤학자 여사였고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저희 섬이 있는데 그 섬까지 수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으려고도 생각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글이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책에 나오고요. 이 윤학자 여사가 나중에는 여기를 보시면 이제 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사람인데 한국 정부 최초로 훈장을
받은 분이 바로 이 윤학자 여사였고요. 1968년 10월 32일 날 돌아가셨을 때 목포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는 시민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시민상을 따로 주었고 장례는 목포 시민장으로 치를 정도로 윤학자 여사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았죠. 그리고 윤학자 여사가 한국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꼬마 상태가 옵니다. 즉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꼬마 상태가 왔을 때 의식 불명에 빠져가지고서 죽게 되었을 때 윤기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임종을 지키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냐? 우메보시가 타베타이.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메보시가 타베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윤기가 충격을 받았죠. 어머니는 평생 동안 일본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상태가 되니까 일본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일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로는 일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먹고 싶은 게 일본 음식이었습니다. 무의식 상태가 되니까 의식으로 눌러놓았던 그 말과 음식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셨죠. 그 모습을 봤던 윤기가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 있던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양로원을 만들고서 제일동포들을 양로원에서 모시고 그리고 요양원을 만들어서 또 거기서 모시고 임종을 다 지켜보고 그러면서 윤기가 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일동포들에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제일동포들에게 한국 김치를 먹이고 김치찌개를 해드리고 된장찌개를 해드리고 청국장을 끓여드리면서 한국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게 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국말을 하게 했고 그리고 요양원과 양로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을 한국 사람으로서 그 추억을 다 가지고서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졌던 아들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 지금은 1대를 비롯해서 2대, 3대, 4대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 여기 원장이 누구였냐면 여자분이 원장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윤기 이분의 따님이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를 이어서 원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분은 이제 일본으로 가셨고 다른 분이 또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사회복지법인에 1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1년에 약 100억 정도를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다 나눠주거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목포공생원이 다 가져갑니다.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시설로 사회복지법인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쪽 건물, 맨 저쪽 건물이 최초에 있었던 건물이고요. 그 건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의 건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윤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 건물에서 같이 친구들과 잠을 잤었던 그런 건물의 시초가 바로 저 건물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복지법인 공생원은 일본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자매기를 맺어서 꾸준히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총리가 와가지고 저기다가 이곳을 방문해서 일본
나무를 직접 가져다가 심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화,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매화를 심어 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본 총리였던 오부치 게이초가 매화를 보내서 심기 시작해서요, 일본의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조선 고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일본 텔레비전에 방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오부치 게이초가 감명을 받고 여기에 이걸 보내서 이 매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그 문화 교류, 그 다음에 복지 교류, 정치 교류의 산 현장이 바로 이곳이고요. 오부치 게이초 총리 이후에 다녀간 모든 분들이 저기 지금 와서 식수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다 하기 시작했거든요. 식수한 나무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식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공생원을 찾았고, 공생원은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곳을 계속 후원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 사람들도 많은 돈을 내서 여기에서 한국 고아를 비롯해서 요즘은 이제 성격이 좀 변하긴 했지만 이 사회복지법인을 위해서 많이 일본 사람들도 돈을 내서 함께 사역하는 공동 현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탑은 국민이 주는 희망의 탑, 이거는 경향신문에서 1968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사람을 뽑았는데 약 120명 정도가 전국에서 다 모여 있었는데, 그거를 그 중에서 딱 한 분, 바로 윤학자 여사가 뽑혔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그런 비석이 되겠습니다.